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뇌수막염에 걸려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뇌수막염이 처음 증상은 감기처럼 다가온다고 합니다. 날도 더우니까 열이 나고 으슬으슬해서 감기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감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뇌를 둘러싼 얇은 막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뇌수막염은 심한 두통과 고열, 오한을 동반해서 흔히 감기로 오인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잠을 설치거나 식욕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뇌수막염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특히 올 들어는 수족구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38도 이상의 고열을 보이거나 또 두통과 오한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이 뇌수막염은 호흡기와 음식을 통해 환자한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환자가 있을 때는 가급적 접촉을 피하고요. 손을 자주 씻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였습니다. Outside the rain begins and it may never 그녀와의 산책. no more on the shore a dream will take us out to sea forevermore forevermore.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그녀와의 산책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녀와의 산책 시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금요일이라는 거 다들 아시겠죠? 네. 오늘 날씨도 그렇고 이제 장마가 계속 이번 한 주 동안은 내린다고 했는데 장마처럼 비가 막 산발적으로 온 지역도 있으시겠지만 서울은 거의 마른 장마라고 해야 할까요? 거의 장마라는 기분이 안 느껴져 있을 정도로 찔끔찔끔 비가 내리다가 화창한 날씨가 거의 연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웃도는 그런 날씨, 아열대적인 날씨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장마를 오히려 기다리다가 장마 대비를 하셨다가 서울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또 이 장마 온 거 맞아? 이렇게 너구리 갔다 온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또 남부 지역에서는 태풍 너구리로 인한 피해가 또 발생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피해는 없으셨길 바라면서 또 이렇게 무사히 이 장마가 지나가길 한 차례 또 어떤 장마가 올지도 모르겠지만요. 무사히 이번 여름은 꼭 아무 일도 없는 이 수해 소식이 없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녀와의 산책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요.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 노래 신청해 세상 어느 곳보다 정신과 의사가 많은 도시, 세상 어느 곳보다 풍요로운 도시, 그의 진료소는 힐링을 받으러 온 환자들로 넘쳐났다. 하지만 꾸빼 씨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힐링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여행이 필요하다는 일이나 부인의 말을 듣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꾸빼는 먼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곳으로 가면 자신이 어릴 적에 읽은 책에 나온 지혜로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꾸빼가 중국에 도착했을 무렵 그는 상당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자락과 바다 옆에 위치했다는 것 빼고는 거의 모든 게 꾸빼가 사는 도시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공항에서 나오니 그의 친구 뱅쌍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술집에 가서 상당한 양의 술을 주문해 먹었다. 잉리라는 여인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잉리를 친구로 생각했다. 하지만 불쌍한 꾸빼는 뱅쌍이 자신을 위해 그 여자를 불러 하룻밤을 같이 잤다는 것과 그것이 잉리의 직업이라는 것을 알고 말았다. 꾸빼가 실망했다는 것을 알아챈 잉리 역시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잉리와 헤어진 후 작은 기차를 타고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홀로 산길을 걸어가다 추린 사원에 도착했다. 그곳은 푸른 연꽃에 나오는 것과 비슷했다. 그는 사원 안에서 한 도승을 만났다. 꾸빼는 노승에게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노승으로부터 여행을 끝낸 후 다시 자신을 만나러 오라는 말을 들었다. 꾸빼는 자신의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가는 비행기에 자신의 몸을 실었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그의 주위로 많은 거린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신사양반이라 외치고 있었고 몇몇은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었다. 꾸빼가 도착한 나라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차가 매우 큰 나라였다. 꾸빼는 이 나라에서 불행을 행복만큼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리 루이즈라는 비행기에서 만난 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그는 마리 루이즈의 집에서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자동차에 몸을 실었다. 꾸빼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금세 잠이 들었다. 그가 깰 무렵 그는 자신이 탄 자동차가 납치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대로 도둑들의 우두머리에게로 끌려갔다. 우두머리는 꾸빼를 냄새나고 퀴퀴한 어두운 벽장 안에 가둬뒀다. 그곳에서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지만 운이 좋게도 풀려났다. 꾸빼는 그날 이후로부터 삶의 하루하루가 행복함을 느꼈다. 네, 이어서 김동률 김동률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산책할 책은요, 꾸빼 씨의 행복 여행입니다. 이 책은 얼마 전에 그 배우 이보영 씨가 자신이 너무나도 많이 와닿았던 그런 책이다라고 소개를 해서 또 한창 인기가 있었던 책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읽어보시진 않았지만 어떤 책인지는 아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뭐 행복을 논하고
어떤 게 행복한 건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이런 책을 얘기하는 책들은 참 많죠. 그래서 꾸페시의 행복여행도 어쩌면 우리가 읽어가면서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맞아, 나도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이 행복여행이란 게 과연 어떤 게 행복여행일까? 모든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작은 조금의 일상에서, 인생에서 다른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한 가지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모두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나서는 그런 여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행복에 관한 책이나, 아니면 좀, 뭐랄까요? 설렘이 가득한 그런 책 같은 게 좀 다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 꾸페시의 행복여행은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하나 그 단어에 몰입돼서 읽어가다 보면 좀 남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이 책을 오늘 산책할 책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구절도 그렇고요. 제가 몇 가지 행복에 대한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는 숱하게 경쟁 사회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학교 때부터 1등부터 꼴등까지 비교당하는 삶을 살고, 또 엄치나 엄치딸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누구 자제는 어디 갔다더라, 누구 자제는 어떻게 산다더라, 이런 자체가 수없는 비교의 대상인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끝없이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남의 기준에서 행복하지 않게 보이더라도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 것인데,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더 많이 신경 쓰는 요즘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사실 요즘에는 진짜 많이 나아진 건데, 제가 원래 정말 남의 눈을 많이 신경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그 남의 눈이라고 보다는 좀 다른 사람에게 제 자신이 뭔가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제가 큰딸이고 또 큰손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에서도 항상 뭔가 공부를 해서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나의 만족도보다는 뭐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것들로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좀 그런 기준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뭔가 남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남이 나를 생각했을 때 그 기대를 했던 그 기대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1학년 한 말부터 1학년 2학기 이 정도부터 좀 그때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 나서려고 좀 시도도 해봤고, 그냥 누구나 말하는 대학 생활에서 좀 많은 경험을 한 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경험들을 하고 또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저도 뭐 그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FM식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가 반면, 또 다른 길을 가다가 어쨌든 종착지에 도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르다 아니다는 아니겠지만요. 자신의 삶을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노래 하나 듣고요.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입니다. 이은미의 찔레꽃 전해드릴게요. 네, 이은미의 찔레꽃 전해드렸습니다. 아침, 네, 지금 방송은 아침에 하고 있는데, 뭐 제 방송을 거의 잠자기 전에 자장가를 대신해서 들으시거나 뭐 심야에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이란 단어를 좀 쓸 때마다 민망 하긴 한데요. 녹음은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또 화면으로 만나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이 찔레꽃 이은미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괜시리 어머니 생각이 나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꾸페시의 행복여행 여러분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그 꾸페시의 행복여행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의 조건 23가지 중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있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자체가 핵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굉장히 우울증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모든 분들이 쓸모없는 분은 전혀 아니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 동안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 누군가한테 내가 손을 내밀어 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 그 사람에게 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내가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쓸모 있는 사람이죠. 이 소소한 자체가 뭐 거창하게 뭐 어떤 큰 도움을 주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하나하나의 행동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내가 활짝 웃어주는 이 미소 하나로 주변의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한다면 그것도 쓸모있는 사람이고요. 나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큰 생각과 뭔가 과거의 추억, 회상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이 자체도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것이 아니라 뭐 길을 모르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복, 또 직장 상사에게 10번 무시를 당하다가 한 번 칭찬을 받았을 때 행복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을 마주치며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들,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게 다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거창한 거 절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이 문화다락방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순간이라면 저도 뭐 쓸모있는 사람이겠죠. 네, 지금 문화다락방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다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값진 보석 같은 그런 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네,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원모 찬스의 뭐가 그리 좋은지 몰라. 해줄래 네, 원모 찬스의 뭐가 그리 좋은지 몰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꾸페씨의 행복여행 중 23가지 행복 조건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하고 싶은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이 문장입니다.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것들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최고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다 누구나 생각하기 나름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최고의 가치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최고의 가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기준들이 다 다르듯이 다 누구나 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하지만 뭐 어떤 것이 삶에서 좌우된다, 행복이 삶에서 좌우된다라는 것이 보면 이 자체가 오늘 하루가 만족스럽게 지나갔는지 아니면 이 자체가 타고난 성격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다 다를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뭐 많은 분들께서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지만 뭔가 만족할 만한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 아니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지만 이 직업에 그 재미를 느낄 수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죠.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요인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10개가 좋아도 1개가 좋지 않으면 내 삶은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뭐 약간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어때요? 뭐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은 달리 하시는 거죠. 지나가는 풍경에서 아 오늘 저렇게 나무가 푸르르네 이러면서 아 예쁘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향기로운 향내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 풍경 속에서 지나가는 그냥 사소한 하나거리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흔히 있죠. 반이 채워져 있는 병을 보면서 누군가는 반이나 채워져 있네. 하지만 누군가는 반이나 비었어. 이렇게 그 방식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나에게 행복이 가까이 아니면 멀리 이 차이가 올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쯤은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행복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네, 그럼 바로 써는 새 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써의 책창고.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는 것이죠.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잊는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클로르, 책 꾸베스의 행복 여행, 써의 책창고였습니다. 네, 마지막 곡입니다. 서지원의 그때가 됐어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 말씀 준비하도록 할게요.